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여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의 당직, 정책위 의장 연임 문제가 한동훈 호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 측은 사실상 새 인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친윤계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당헌 당규를 두고 갈등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당 정책위 의장 교체가 당헌상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에 대한 임명은 물론 면직권도 함께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친한계 측은 이를 근거로 현재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헌상 새 대표가 출범하면 기존 당직자들은 사직으로 봐야 한다며 백지 상태에서의 새로운 인선을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63%라는 당원 지지의 뜻을 무시할 건가, 새 지도부가 들어왔으면 다 새로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쪽에서는 당헌상 임기 1년이 보장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님 심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임명이 돼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 측도 당정 관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 자리는 윤리위 등과 함께 독립기구로 당대표의 임명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추가 인선도 임박한 상황이라 이번 인선 결과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정 갈등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에서도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극렬 지지층에 점령당했다면서 연일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나선 김두관 후보가 오늘은 유신 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선 분위기가 다소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도 당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층이 당을 점령했다고 했던 어제 자신의 부산 발언에 대한 비판을 맞받은 겁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김 후보 발언에 현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도 김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객달에게 점령됐다. 그 말씀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우리 열성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의 비판에 말을 아껴온 이재명 후보도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오늘 충북과 충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각각 88.91, 88.87%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9곳 경선 득표율을 모두 합쳐도 90.4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충청권 경선으로 반환점을 돈 후보들은 이번 주말 민주당 핵심 지역인 광주 호남 지역 경선에서 격돌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한동훈 대표 취임한 게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예민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맞붙게 된 겁니까? 네, 당무 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구도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까지 친윤이 5명,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곧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친한이 4명입니다. 친한 입장에서는 과반을 못 차지한 구도죠. 그런데 정 의장을 교체하면 이 구도가 역전되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다수결,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취임 다음 날 만찬까지 하고 이 당정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떻게 보면 구도 싸움이 중요한 겁니까? 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잘 지내기로 한 건 맞는데 서로를 향한 의심이랄까요? 묘한 시선을 서로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어떻게든 친한 우위의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시도라면서 벌써 대통령과 각을 세울 채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친한계에서는 정 의장을 계속 두겠다는 것은 옛날처럼 당을 용산과 친윤이 휘두르겠다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만찬으로 대표되는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이번 인선이 실제 한동훈 체제에서 당정 관계가 어떻게 가는지 판단하게 될 가늠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그럼 이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를 정말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헌이라고 일종의 당의 헌법 같은 게 있는데요. 서로 이 당헌을 근거로 삼아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는 당헌 25조,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임면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듭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당직자의 임명도 하고 또 면직도 하는 권한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친윤계 또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당헌 68조를 강조하는데요. 정책위 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당원 해석이 갈릴 때 최종 결정도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책위 의장 1명 누가 가져가느냐로 진통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모든 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 만찬 초대하고 당대표 외롭지 않게 하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돌아오는 게 정책위 의장 교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되묻더라고요. 물밑에서 최대한 한 대표 측과 조율을 해보려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조율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정책위 의장 자리 교체 착수한다면 잡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친윤계 의원들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 저에게 당대표는 원내 상황 말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정점식 의장 평이 좋아서 바꾸려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려면 추 원내대표와도 협의하고 의총에서도 추인도 받아야 하는데 한 대표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인선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게 새 지도부인데요. 한 대표 선택에 따라서 당정 관계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선택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간 것처럼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한때 100%를 찍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더위는 더 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이 찜통 더위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 그늘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 더위를 피해보려고 청계천에 발을 담가보지만 차오르는 땀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날씨가 땀이 나면서 찝찝하기도 하고 잘 때도 에어컨 없이는 굉장히 좀 자기 좀 힘든 불편한 상황입니다. 끈적끈적하고 더워서 애들이 주변에서는 못 버텨서 이렇게 청계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랐는데요. 습도가 워낙 높은 탓에 잠깐만 밖에 서 있어도 피부가 땀으로 끈적거립니다. 오전 한때 경기 이천 충북 보온 등지에서는 습도가 10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습도 100%는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수증기를 품었다는 뜻인데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땀이 나도 땀을 흘려도 땀이 증발이 되지 않으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오늘 서울 지역 습도도 90%를 넘나들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달팽이 좀 축축한 느낌인데 우리도 너무 축축해지니까 달팽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따로 사우나가 안 가도 될 정도로 이제 밖에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서울 지역 습도도 내일 오전에는 90%를 넘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장마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 과연 마지막 장맛비가 될까요?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 위, 북한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에만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장마 전선이 접경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여기에만 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북한 지방 쪽에 위치해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정체 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에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강수 확률은 80에서 90%에 달합니다. 한반도 상공 대기 하층과 상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덮어 한증막 같은 데다 중국 쪽에서는 수분을 잔뜩 머금은 공기가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부 이남, 장마 전선 아래쪽은 한동안 비 소식 없이 쨍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난 겁니다. 한 달간 이어진 장마의 끝이 보이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중 장마 종료 시점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한 음악 공연이 압사 사고 우려에 강제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장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건물 내부. 화려한 조명 속에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안 보입니다. 유명 DJ의 공연을 보려고 모여든 관객들인데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자 진행 요원들이 위험을 알리며 관객들을 이동시킵니다.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어젯밤 12시 40분쯤부터 사람이 너무 몰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거의 같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클 정도로 이게 위중한 상황이었거든요. 소방 구조대가 출동해 호흡곤란을 호소한 관객 5명에게 응급조치도 했습니다. 경찰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관객들을 건물 밖으로 유도해 내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래 새벽 4시까지 예정돼 있던 공연을 새벽 1시쯤 인파사고 위험을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표를 판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0명 입장 규모의 공연장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행사 장소의 인원 제한을 준수했다며 피해 관객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화성에 있는 폐비닐 젤활용 공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은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폐비닐 공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이 검은 연기가 공장 위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방은 오후 5시쯤 이 총력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그야말로 불길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3시간 전쯤인 오후 4시 25분입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공장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바람도 강해 불길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단계를 곧바로 2단계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에 머물던 직원 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다만 유독성 연기가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인근 주민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성시청도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창문을 닫아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울산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위험 물질이 많은 석유화학 공장이어서 불길이 더욱 거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맹렬히 치솟습니다. 공장 시설 주변으로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울산 울주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300여 명과 소방차, 특수장비,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가 폭발 등으로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화재 상황은 공장 내 생산 시설 히터 시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캄캄한 새벽 바다 위 안개 속에 대형 선박이 멈춰 있습니다. 경비함정과 구조선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오늘 새벽 2시 5분쯤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 북항 방파제와 충돌해 자초됐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도 짙은 해무가 껴있고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은 방파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승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박 파손으로 인한 기름 유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가린 해무가 사고 원인인지 조사 중입니다. 해무가 많이 꼈던 건 맞아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 부산에선 짙은 해무가 잇따라 발생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얼마 전 강한 비바람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로 경매 중인 아파트라서 수리는 물론 잔해 수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폭우에 더 서러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한쪽 외벽이 철거 중인 것처럼 뜯겨져 있습니다. 떨어져 나온 외장재들은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 한쪽이 낙하물로 벽처럼 막힐 정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열흘 전 새벽, 비바람을 못 견디고 건물 외벽 마감재가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달 들어서만 2번째 있는 일입니다. 18일 날 무너진 건 이거, 20일 날 무너진 건 소방서가 와서 철거해 준 게 요거.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진 마감재는요, 30m 떨어진 이곳 공터까지 날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인도 바로 옆입니다. 잔해들을 산업 폐기물로 버리려면 처리비로 198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전세 사기가 발생한 아파트라 건물주는 연락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집에 대해서 저희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 건물을 외벽을 고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추락물 때문에 가스, 보일러 배관까지 일부 파손되면서 60여 가구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추홀구 측은 개인 건물인 탓에 근거 규정이 없어 도와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파격적인 가상화폐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사기라면서 이 가상화폐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가 노골적 구애에 나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Hello, Bitcoiners. Thank you very much. Hello, it's good to be with you. 세계 최대 가상화폐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등장에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트럼프는 가상화폐가 100여 년 전의 철강 산업이라며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없다. 현재 미국이 가진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3년 전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나를 세웠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에 업계가 분노했다고 보도했는데 업계의 지지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자 트럼프도 태도를 바꿔 구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만 9천 달러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리스 측도 며칠 내로 주요 가상화폐 업체들과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과는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판은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뜻하는 이 밈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상한데 웃긴 각종 밈 영상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보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모든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 속에 연관돼 있다며 코코넛 나무를 언급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 발언이 그의 재밌는 몸동작과 어우러지면서 패러디물이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유행 콘텐츠로 불리는 밈입니다. 최근 해리스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자 코코넛과 야자수 사진은 그를 지지하는 상징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역사까지 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법정 기소된 뒤 촬영한 머그샷이 온라인의 밈으로 재생산됐는데 아예 이를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What is Trump doing here on this shirt? This is his mugshot. MZ세대 유권자를 파고드는 정치인 관련 밈은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뉴스를 접하는 SNS 역시 X나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세금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안경선 총리가 세금을 더 걷는다며 비난밈이 유행하자 정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우스 비트에 마치 랩을 하는 것 같은 이탈리아 고수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의 밈은 당초 성소수자의 적대적인 글을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인기를 얻었고 이후 그는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 내용의 본질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반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 시대 밈은 감각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로 파급력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미지 정치만 극대화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학교 축구장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처절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땅도 흔들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축구장은 삽시간에 구급차와 사람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점령지에 로켓이 떨어져 현재까지 어린이 등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يتوقع شو اللي صار انه كانوا عم يلعبوا فوتبول سمعوا الازعكه يجوا على الملجا كلهم اولادنا كلهم بخصونا.
갑작스러운 폭격에 미국을 방문 중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אני יכול להגיד ש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עבור על כך בשתיקה, לא נעבור על כך לסדר-היום.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지만 헤즈볼라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약 6시간 전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피난민 4천여 명이 머물던 난민촌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무자비한 폭격을 가한 이스라엘을 규탄했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본부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휴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이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일본을 턱끝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곧 역전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가 35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까지 좁혔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주요 수출국들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수출 정체에 빠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자동차가 반도체 쪽이 좀 잘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 실적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점점 수출 비중을 줄이고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이 추세면 올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역사상 처음입니다. 일본이랑 관계가 옛날부터는 조금 항상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국민으로서 그런 뉴스나 소식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등 수출 증가세를 꺾을 수 있는 대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쏠린 수출 산업을 다변화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열흘 만에 300가정 넘게 몰렸습니다. 육아 부담을 더는 것에 더해서 아이 영어 습득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 인기몰이 중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10가정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가사관리사 100명 중 절반가량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로 꼽힙니다. 학원처럼 전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건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벗어나지만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돌봄 업무 중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영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식 영어가 아닌 그쪽 영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영어만 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아이에게 영어를 쓰면서 놀아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00명입니다. 돌봄 이용 시간과 이용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가사관리사 1명이 여러 가정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기간이 열흘 남짓 남아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자녀 수와 연령,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말뚝과 석재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이 차량 돌진 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놀이 중인 시민들 옆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너머로 차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혹시나 울타리가 넘어질까 모래주머니로 고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최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등 차량 돌진으로 인명피해가 낮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보행자 안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장 곳곳에 볼라드와 석재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세종대왕 동상 일대 3곳에 스마트 볼라드 설치를 구상 중입니다. 이게 스마트 볼라드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필요시에는 지면 높이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광화문에서 택시 돌진 사고가 난 뒤 서울시는 석쇠 화분 29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재개방 이후 철제 안전 펜스로 대체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설치를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과 통행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 펜스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뭔가 방어를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막히는 구간이라 그런 위험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사람들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쯤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구자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설전인데 누구 간의 설전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의장단입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1명씩, 의장단은 총 3명으로 구성되죠. 그중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함께 의장단에 몸담은 이 사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천하위공, 천하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당선 인사에서 하신 말씀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원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부의장을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도 정말 이례적인데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사회 때문입니다.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에 여당은 법안마다 최소 24시간씩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셋이서 나눠가면서 볼 사회를 우원식 의장이 이하경 부의장과 둘이 나눠보는 상황이 된 거죠. 주호영 부의장도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법대로 진행 중인 본회의 사회를 왜 거부하느냐 이런 비판에 유신헌법을 거론했습니다. 유신헌법도 국민투표를 거쳤으니 따지고 보면 법대로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민주당은 왜 저항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모든 독재가 법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정당화했다면서요. 적어도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돌아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무제한 토론과 중단이 뭐 며칠째 반복되다 보니까 뭐 이젠 이런 설정까지도 보게 되는군요. 의장단이 사회 가지고 설정까지 벌여야 할 만큼 우리 국회는 치열한 모습일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듣고 가시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소나기는 저녁까지 내립니다. 중부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가 요란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찜통 더위는 여전한데요. 특히 강릉은 최고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날씨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음식은 익혀서 드시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점검해 화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위 속에 중부는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수도권으로 확대되겠고 비의 양은 최대 30mm 정도입니다. 남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26도, 강릉 29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35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집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좁은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압사사고 우려에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인파 사고가 또 발생할 뻔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방심은 금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